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기다리는 위기의 먹구름. 제가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제가 천착하면서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게 끈질기게 추적하는 배경은 혹여나 윤석열 정권이 잘못되기를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정말 단 0.1%도 없는 마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 두 분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갖게 된 이 현상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위급하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나도 위중하다.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판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정치부 기자로서, 그리고 권력의 최고 핵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리스크가 단순 리스크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대단히 아주 위험한 리스크다. 이런 것을 제가 미리 포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참 제가 천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 마음도 불편해요. 네, 아주 불편합니다. 그야말로 고뇌, 번민, 번뇌 이런 표현을 써도 참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를 매일 아침 또는 오후 4시 그 토크에서 거론하는 제 마음도 참 불편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려 했다. 그 노력한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검찰총장을 하다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준비된 대통령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평가란 건 냉혹한 거예요. 검찰총장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는 이건 하늘의 땅 차이인 거예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검찰총장직을 잘 수행하느냐 라는 걸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매주 여론조사라고 하는 시험을 쳐요. 시험을. 네, 시험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매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흔들릴 윤창중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정한 이야기를 하자. 그건 내가 생각하는 윤창중이가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는데 사상 초유의 지지율, 폭락이라고 하는 성적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대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출범한 지가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났다 그랬어요. 이런 사태가 났다.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끌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려 가지고 다시 정통 보수파가 집권을 한다면 그런 모험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불러오면서 정권을 또다시 놓치게 되는,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한마디로 대안 없는 불안인 거예요. 대안 없는 불안.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압박하고 견인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윤창중이가 말하는 애국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죠. 자, 3박 4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마드리드를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성과가 뭐죠? 성과가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인상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대통령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국민 지지율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나 전술이나 전략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 집단이다 이거야. 네? 과연 이게 바뀌어질 거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뇌리에 남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치 무슨 관광객처럼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그 장면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전혀 그런 어떤 그 국정 운영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지율로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그 전략과 전술과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야. 또 이거 흥분하게 되네 이거. 내가 만약에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한다면 이번 마드리드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뭐냐? 대통령처럼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줘야 되는 거야. 강하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주인공으로 마드리드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이나 설정이나 시나리오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상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런 사태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태를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대단히 논쟁적이고 포토제닉하고 사진빨 잘 밟고 관심을 끄는 이 관종적 기질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과거의 그 엄청난 이 과거 전력을 갖고 있지 않는 평범한 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야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그거와 정반대인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다 빼앗긴 버린 거야. 네?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른바 4개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사흘간 27, 28, 29 사흘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지고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첫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긍정평가가 45%. 네? 일주일 사이에 4%가 떨어졌어. 오히려 더. 지난주에는 몇 퍼센트냐? 49%예요. 지지난주에는 54%예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4 내지 5%포인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김종인 씨가 말하는 사태야, 사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 사태인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에 30% 후반 내지는 40%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정치는 뭐다? 과학이다, 과학.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 한 게 45%인데 이게 예컨대
다음 주에 해봤더니 7월 첫 주에 뭐 41% 또는 37%, 38%를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데드크로스를 뭐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를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집권 4년 차, 5년 임기 중에 또는 마지막 해에 겪었던 문재인을 제외, 문재인이가 마지막까지 41%, 42%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얻었던 그 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갔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근데 이제 임기를 2달밖에 보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4년, 5년 차에 그 레임덕을 불러내는 거야. 앞으로 일주일 또는 2주일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는 거야. 레임덕. 두 달 했는데 레임덕이 가는 거야. 큰일이에요. 일본의 경우는 40% 미만으로 가면 총리가 사퇴하고 국회 해산하고 총선 치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론조사를 할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40% 미만의 지지율로 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향해서 하야하라고 해야 하는 게 맞다 하면 1번. 그렇지 않고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2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거 완전히 기습 여론조사입니다. 만약에 40% 초반 내지는 만약에 이거 초반 1번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다 2번이다 무슨 소리냐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1596명이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도 더 샘플링이 많아요. 네.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자,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임기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왜 윤석열 도와주냐고 그러는데 이건 저의 애국심이에요. 과연 대안이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보시는구나. 네. 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켜보자 이게. 더 지켜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당선인 시절 2달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 지금 1달 20일 이거 없던 걸 해야 한다. 새롭게 판을 다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야. 그대로 보여준 거야.
그렇다면 뭐냐? 지금까지 당선인 시절 2개월과 대통령 1개월 20일은 없던 걸로 하고 판을 다시 짜야 된다. 판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불행한 사태로 간다. 국정 운영의 새 판을 짜는 초유의 결단. 지금 이 방식으로는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고 입증이 된 거야. 이미 입증이 된 거야. 김종인 선생이 얘기하는 거야. 응? 인수위 시절 허탕쳤다. 이른바 국가 운영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없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실형이니 뭐 공정이니 국익이니 하는 개떡 같은 소리 하다가 지금 이 판이 된 거야. 이대로 가면 속수무책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거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사태야, 사태. 이렇게 되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야.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전에 그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극약 처방은 뭐냐? 일단 보수 우파를 대동단결시킬 수 있는 극약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념적으로 무슨 문재인처럼 좌우 갈라치기 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응? 지금 왜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윤석열 정권이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응? 왜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찍었느냐 이거야. 왜? 여기에서 완전히 제로 세팅을 해야 돼. 왜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찍었느냐? 네? 여러분, 왜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찍었죠? 그러면 좌파 중도가 윤석열을 찍었습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국민들한테 윤석열을 잘 찍었다라고 하는 보상을 줘야 할 거야. 보상. 정신적 보상을 안겨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카타르시스가 전혀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작살낸 장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은 피눈물 흘리면서 찍었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 거야. 여기다가 이준석 설치고 김건희 설치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락에 빠지고 있는 거야. 예? 명확히 나오는 거야.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가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어? 호남이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PK, TK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PK, TK에서 폭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표를 얻을 거야? 어디에서? 이건 자업자득이야. 뭐냐? 지금 한 달 20일, 인수위 2달, 그 3달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야. 그 시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뭘 회피했느냐? 바로 문재인 청산을 회피한 거야.
이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야. 보수 우파와 PK, TK라고 하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이 윤석열을 잘못 찍었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보수 우파를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와 지역적으로 TK, PK 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가지고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이룰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야? 그게 뭐냐? 문재인 청산인 거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문재인 청산이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끌려 내려오는 이른바 하야 사태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려면 문재인 청산은 시대를 피할 수 없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야. 응?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을 하는 걸 보니까 만만 뭐 대북 정책에 뭐 유화 정책이 끝났다는 둥 큰 소리 치고 뭐 한미일 뭐 삼각 뭐 안보 체제 부활이란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제 위기가 와서 뭐 이미 앞마당이 흔들거리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문재인을 청산하겠다는 그 회피로 보이는 거야. 문재인 정권의 2기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제 고착이 되면 이념적으로 보수파 그리고 TK, PK 그 지역에서 지지가 철회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정권을 끝내려고 달라붙을 거라고. 달라붙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응? 자,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온 거야, 이게. 응? 윤석열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이뤄야 한다.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한 그약 처방은 뭐냐? 문재인 청산이다. 철저히 문재인 정권과 차별해야 된다. 응? 검찰 하나회 도배 인사, 그 사냥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그야말로 고기를 생선해서 고기를 발라내듯이 청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유지하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다. 네? 백약이 무효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국회에서 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좁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공권력입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의 존재를 과시하는 데에서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힘이 나오는 거지 여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김건희 마드리드 쇼와 천공 스승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평할 때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괴로워요. 어떤 분은 그 채팅 그 댓글에 제발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창중이가 논평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글을 봤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41년 참 정치 부기자 하면서
영부인에 대해서 논평을 예컨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또는 전두환 대통령 7년 동안 한두 차례 언급할 뿐이지 이렇게 정말 완전히 이걸로 주구장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어요. 저도 괴로워요. 저도. 그러나 이건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른바 대한제국 때에 난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응? 역사적 사례를 내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대한제국 때의 고종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민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민비를. 나는 정말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야. 네? 내가 정말 어제 김건희 여사가 마드리드 일정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노란색 브라우스야. 거기다가 하늘색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마드리드의 시장에 가가지고 이른바 한인교포 식료품점을 찾아갔다는 그 기사,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정말 경악을 했어요. 이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구나.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이라던가 일말의 그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네? 지금 저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어? 아니 시장을 가는데 노란 브라스에다가 하늘색 치마를 입었어. 대한민국의 이게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모델이 아니면 이건 소화할 수가 없어. 근데 김건희 여사가 에? 내가 이 정도도 내가 소화할 수 있잖아. 이른바 우크라 패션이라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연상하는 어?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세상에 이런 복장으로 그야말로 패션쇼 패션 모델도 소화하기 힘든 그 색상의 옷을 입고 시장바닥이야. 시장바닥에 간다는 그 발상을 이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 네? 이건 완전히 패션쇼 아니에요. 정말 누가 이런 것을 연출했는지. 나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김건희 팀들, 지금 사실상 제2부속실, 코바나 컨텐츠 그 인간들로 꾸려진 김건희 기획사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놨을 걸로 봐. 도대체 네? 이순자 여사도 빨간 바지 한번 잘못 입었다가 그 엄청난 구설에 올랐는데 3박 4일 4박 5일 내내 팔목에 발찌 끼고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 복장.
응? 이른바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 우아한 화려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아니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뭘 노린다는 거야? 자신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까먹어요.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거의 마치고 예컨대 거의 마친 게 아니라 중반을 넘어서 가지고 임기 5년 중에 한 2년 반, 3년쯤 됐을 때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다 이게. 그때 국민들이 야, 너무나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흠이 많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은둔을 했구나. 그러니 김건희 이 여사를 용서해 주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그래 고생만 했다. 우리가 저 정도는 뭐 그래도 뭐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과 엊그제 얘기야. 엊그제에 남편 때문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내가 없어지고 싶다고 했던 그 바로 김건희 여사가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이른바 프로페셔널한 전문적 패션 모델이 이 전문 직업인 사람을 빼앗길 정도로 마드리드를 휘젓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시장을 간다고 하는데 그 복장이 노란색 블라우스에 하늘색 치마야. 그래 뭐 조질라면 조져라. 철만은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비판해도 영부인 행세하고 싶고 그리고 과시욕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과시욕 그 욕심 버리지 않는 거. 와 이게 결국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뭐 그러면 뭐 반만 해주란 얘기냐? 그리고 뭐 이번에 영부인들이 가는데 다른 나라도 가는데 김건희 간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들 하라고. 그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서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청산을 할 수 있고 경제도 살리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네? 이건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거야.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김건희 여사가 부각되면 될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그대로 하락하는 거야. 그대로. 완전히 반비례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부각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왜 왔다고 보느냐?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달리고 있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자, 이 정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른바 무속적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면 대충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천공스승의, 그 천공스승의 동영상에 이미 이 김건희 여사가 마드리드에 가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천공스승이 뭐라 그랬느냐, 자기 일을 찾아야 한다 그랬어.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바빠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영부인들과 아주 바쁘게 교제하라. 이 세 가지를 지침을 내린 거야. 그대로 한 거야. 나는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 어?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좌를 유지하고 너 김건희 영부인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전공 스승의 교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나는 합리적 의심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관찰해온 그 관찰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폭락을 했어. 마드리드에 이미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 시사전을 해서. 그런데 압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야.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야. 근데 왜 하느냐? 바로 전공스승의 이 가르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응? 영부인이 자기 일을 찾아야 한다. 바빠져야 한다. 다른 영부인들과 섞여라. 김종필 총재의 그 어록 중에 하나가 민심은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민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먹이를 주었던 그 사육사를 물어 죽이는 게 민심이라고 했어요. 난 정말 간곡히 말씀드려요. 정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 말로 제발 돌아가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